자, 이제 어휘특강 12강 들어가겠습니다. 22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기억과 뜻이 가장 대립적인 것을 물었는데요. 숙명적인 태도라고 했어요. 주어진 운명에 따르는 것을 숙명,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사전적으로 숙명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었잖아요. 팔자는 독에 들어가서도 못 피한다라고도 했고요. 또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즉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뭐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로 좀 패배적이고 현실 수능적인 세계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는 다르잖아요. 성취적인 인생관이다 이런 거니까 이제 두 가지가 대조적이죠.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성취적 인생관. 앞에서 평지돌출이라고 했듯이 개천에서 용나고 그냥 정말 갑자기 우리가 갑툭 튀어나와서 정말 우리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잖아요. 현대사회는 주로 그렇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제 숙명적 태도와 반대를 물었으니까 진짜 성취적 인생관을 답으로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정답 2번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라고 물었다는 것은 따로 없다라는 것이고 왕이나 제후나 재상이나 아니면 장수나 재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대사를 홍길동전에 의하면 홍길동이 했어요. 길동은 적서차별의 현실에 분노했고 호부호영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나 노력하면은 뭐 장수도 될 수 있고 나도 병조판서 하고 싶고 국방부 장관 하고 싶고 이랬던 것처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는데 이렇게 이제 분개했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의 반대 개념, 즉 그러니까 기억에 어울릴 수 있는 것은 3번이네요. 옛날에는 다 될 놈은 된다. 그러니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은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나머지는 관계가 없었던 거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 등하불명,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모른다. 그냥 그런 뜻이지 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도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것은 결국 가난구제를 하기란 어렵다. 우리 앞에서도 복지 제도를 아무리 시행을 해도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복지병이라는 게 있듯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정말 평등하게 산다. 절대적인 사회주의적인 이상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난구제는 어렵다라는 것이지 뭐 역시 관련은 운명과 관련해서 관계는 없습니다. 자, 한자 숙명이라고 했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이렇게 했네요. 자, 224번입니다. 자, 환경 미화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학생의 관점과 태도를 이제 비판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태도는 뭐예요? 보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네요. 저는 반대예요. 굳이 우리가 환경 미화 뭐하러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면서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환경 미화에 대해 반대하는 지금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해보는 거죠. 야, 그래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 너무 환경 미화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야.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도 보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것을 바로 정답 4번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 그대로 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이동풍 우리 많이 했던 것처럼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누가 막 충고를 했는데 이 학생이 충고도 막 듣지 않고 뭔가 자기 인생을 막 망가지게 살고 있으면 그건 마이동풍이야. 물론 문제와 상관이 없고요. 역시 묻는 말에 전 엉뚱한 답을 했을 때 동문서다. 무사람의 말은 막기 어렵다.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떠드는 거 그것을 중구난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223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조건을 주었어요. 불필요한 의미의 중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없이 제대로 된 문장은 딱 하나가 있었고요. 3번에 산첩첩 물겹겹이라는 것은 그냥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겹겹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두 번 쓰기는 했지만 그것이 굳이 중복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의미의 중복이다. 불필요한 중복이다. 이건 어법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중복이 아니라 그냥 강조로서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원래 존재하니까 산첩첩 물겹겹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중복된 표현이 뇌리속이라는 말이 있고 원래 한자가 속리자잖아요. 표리부동이라고 하듯이 겉과 속이 다른 속리자를 여러분이 떠올린다면 뇌리속 마치 우리가 사이시오처럼 뇌리속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리속을 스쳐간다고 하지 않고요. 뇌리를 스쳐간다. 아니면 머릿속을 스쳐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바로 실제 여기에서도 머릿속에는 뇌리속을, 이것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과 뇌리속이 실제 겹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 아예 통째로 빼는 게 좋겠네.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다라고 말이죠.